로마인들은 거만한 타르키니우스를 추방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는 데 성공합니다. 타르키니우스는 동맹 에트루리아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왕위를 되찾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했지만 로마인들은 이들을 막아내며 일단 로마를 수호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타르키니우스는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패배한 타르키니우스는 에트루리아의 도시 중 하나인 클루시움으로 도망갑니다. 당시 클루시움의 왕은 포르세나라는 자였는데 포르세나라는 이름은 당시 로마에서도 유명한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 포르세나는 타르키니우스의 원군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며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친정을 떠납니다. 포르세나의 군대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규모가 거대했습니다. 그의 명성에 걸맞게 그는 로마로 향하는 모든 기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는 로마 바로 앞에 위치한 자니콜로를 함락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포르세나의 군대에 놀라서 왕정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등장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포르세나의 군세는 금방이라도 로마로 진격할 것만 같았습니다. 포르세나가 점령한 자니콜로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는 테베레 강이 가로막고 있었고 포르세나는 로마로 진격하기 위해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포르세나는 다리를 건너기 위해 공격을 개시했고 로마군도 이를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결국 포르세나는 다리를 건너는 데 실패하고 로마군은 다리를 불태웠습니다. 생각보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포르세나는 전술을 지구전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을 통제하고 테베레 강변을 점령하여 로마로 가는 모든 길을 막고 로마 성벽을 포위하여 지구전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집정관은 푸블리콜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화정으로의 전환 이후 로마의 귀족과 평민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는데 푸블리콜라는 최대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 갈등을 타파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푸블리콜라의 정책들 덕분에 귀족과 평민의 갈등은 조금씩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에트루리아군이 로마를 포위하자 로마의 시민들은 단결하여 푸블리콜라와 함께 항전을 이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아무리 단결을 한다 하더라도 포르세나의 군대는 견고했으며 그가 로마로 향하는 모든 길을 다 막았기 때문에 로마의 비축된 식량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게는 전세를 뒤집을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푸블리콜라는 몇몇 사람들에게 가축을 데리고 로마를 탈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성 밖으로 가축이 나타나자 에트루리아군은 좋은 약탈감이 나타났다며 앞다투어 진영을 이탈하며 가축들을 약탈하러 갔습니다. 그 사이 반대편에서 로마군 기병이 에트루리아군의 본진을 습격하고 후방에서 에트루리아군을 공격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로마군의 공격에 에트루리아군은 속수무책이었고 포르세나는 이 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로마군은 기습 공격으로 에트루리아군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성공했지만 전세를 역전시키기에는 부족했으며 여전히 포위는 견고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시민이었던 무티우스라는 젊은이가 자신이 직접 포르세나를 암살하겠다며 집정관 푸블리콜라 앞에 나타납니다. 무티우스는 에트루리아군의 감시를 피해 테베레 강을 도하하는 데 성공하고 자니콜로에 위치한 포르세나의 본진까지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포르세나를 찾아 암살을 하려 하였지만 실수로 포르세나가 아닌 그의 비서를 죽이게 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포박당한 무티우스는 포르세나 앞에서도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인 가이우스 무티우스다. 너를 죽이려다 애석하게도 실패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죽으면 다른 젊은이가 너를 죽이러 올 테고 그 젊은이도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젊은이가 올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날 무티우스의 대답은 포르세나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포르세나는 이미 그동안의 전투로 많은 병력을 잃은 상태였으며 그 역시 이 전쟁에 슬슬 부담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포르세나는 로마의 휴전을 제의합니다. 로마는 이를 받아들였고 타르키니우스의 왕정 복고의 꿈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쟁 동안 로마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 그 누구도 로마가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공화국의 기반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포르세나와의 전쟁 이후 로마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며 국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에트루리아는 쇠퇴기에 접을 들고 있었고 로마는 에트루리아의 주요 영토들을 하나씩 점령하며 국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커다란 전쟁이 에트루리아와 로마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에트루리아는 급속도로 후퇴하기 시작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로마의 큰 불행으로 다가옵니다. 당시 이탈리아 북쪽 알프스 근처에는 갈리아족이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연전연승 이후 또다시 평민과 귀족 간의 갈등으로 국력이 약해진 상태였는데 때마침 갈리아족이 이탈리아 남쪽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에트루리아 세력이 북쪽에 건재하였는데 갈리아족들은 에트루리아 도시들을 무서운 속도로 함락시키며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에트루리아 도시들이 허무하게 함락되고 있다는 소식은 로마인들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얼마 안가 에트루리아의 유력한 도시 중 하나인 클루시움에서 로마의 원군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지만 로마는 가장 유능했던 사령관인 카밀루스를 로마에서 추방한 상태였고 병력도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여서 누군가를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클라시움은 함락이 되었고 갈리아족들은 로마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갈리아족을 막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서둘러서 군단을 꾸렸지만 이들은 규모도 질도 모두 갈리아족들에게 뒤떨어졌습니다. 급조된 로마군이 테베레강 상류에서 갈리아족들과 전투를 치르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반나절도 안 되어서 패배했고 갈리아족은 아무런 저항 없이 로마에 입성하였습니다. 로마가 함락되기 직전 로마의 남자들은 수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로마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자 주신 유피테르의 신전이 있는 카피톨리노 언덕으로 올라가서 항전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과 로마 시민들은 로마 시내에 남겨졌으며 이들은 모두 갈리아족들에 의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갈리아족은 로마를 무차별적으로 약탈했습니다. 원로원 의사당도 친정과 저택들도 모두 약탈당하고 방화되었습니다.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로마인들은 가만히 이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건국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굴욕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갈리아족들은 도시를 운영할 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하는 법을 모르는 갈리아족들 때문에 로마로 향하는 물이 끊기게 되었고 로마의 위생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으며 전염병이 창궐하며 갈리아인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갈리아인들은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항쟁 중인 로마인들과 휴전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리아인들은 300kg의 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로마인으로서는 치욕스러운 일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원로원은 결국 300kg의 금을 구해 갈리아인들과 평화를 맺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엄청난 굴욕을 당했지만 이는 로마가 전보다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라틴 동맹은 해체되었고 그들은 이제 로마의 적국이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의 다음 목표는 자신들을 배신했던 과거의 라틴 동맹,
이탈리아 남부의 대그리스였습니다.